1927년에 루이지애나 한 무리의 남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중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낡은 호텔이었죠.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어느 여성이 4000년의 예언이 담긴 마서 A본을 읽고 있네요. 남성 일행은 호텔의 36호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마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 때문에 마을에 혼란이 일어났다며 격하게 화를 내죠.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보는 느낌이네요. 남성들은 화가로 보이던 이 남자를 지하실로 끌고 갑니다. 그는 이 호텔이 지옥의 7개 문 위에 세워졌고 본인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울부짖지만 이미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겠죠. 결국 남자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A본의 내용 중 누구라도 호텔에 접근하여 봉인을 풀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81년 라이자는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호텔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전혀 쓰이지 않은 탓인지 겉보기에도 상당히 낡아 보이네요. 덕분에 재건 작업이 한창입니다.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는 레리에게 인사하는 라이자. 그런데 레리는 창문 너머에서 섬뜩한 여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로 인해 너무 놀란 나머지 창가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왕진을 온 의사 존. 그는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 전에 상처를 물로 씻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호텔의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공사 첫날부터 다치는 사람이 나오다니 라이자의 입장에선 그저 너무나 불길할 뿐입니다. 심지어 투숙객이 아무도 없는 호텔이 분명한데 36호실에서 호출벨이 울리기도 하죠. 일단 급하게 수도관을 해결하기 위해 배관공 조가 찾아옵니다. 조는 혼자 지하실에 남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새는 근원지인 벽을 찾아내 망치질을 하니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네요. 영화에서 지하실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 남아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플래그죠. 한편 장을 보기 위해 시내로 운전을 하던 라이자. 그녀는 도로 한복판 위에 서 있는 의문의 여인을 만납니다. 옆에 안내견이 있는 걸 보아하니 맹인인 듯 보이는 여자. 자신을 에밀리라고 소개한 그녀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만난 라이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밀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밀리에게 넋이 나간 듯 라이자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 호텔에선 청소부 마사가 소식이 없는 조를 찾으러 지하실로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피투성이로 죽은 조의 시체를 발견하죠. 자신의 집으로 라이자를 초대한 에밀리. 그녀는 현재 상속받은 호텔을 어서 팔아버리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라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호텔뿐이기에 그녀는 에밀리의 이런 행동이 당황스러울 따름이네요. 도대체 에밀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이 호텔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라이자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영화 비욘드는 루치오 푸치의 영화들 중에서 최소 수작 혹은 명작으로 인정받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푸치 감독 영화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는 바로 각본의 허술함, 정확히 말하면 개연성 상실에 있어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허술하거나 혹은 아예 생략한 채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비욘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이태리 호러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와 음악의 조화로 인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이 없어요. 풀치의 영화니까 고어신을 빼놓을 순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고어신 자체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시티 오브 더 리빙 데드가 입에서 내장을 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느낌의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온다면 이 영화는 그보다는 훨씬 다채로운 고어신들의 연속이에요. 물론 바로 이전 영화의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풀치 영화의 특징인 고어신을 길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 역시 이 영화에선 아주 건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히나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인간의 무력함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들어서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라이자와 의사 존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거대한 힘 앞에서
입장에선 이런 처절한 몸부림은 그저 부질없는 미약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영화 전개 내내 도사리고 있던 불안과 공포를 마지막에 극적으로 터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영화의 완성도에 큰 기여를 하는 캐릭터로 아무래도 에밀리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녀는 주인공인 라이자의 조력자 포지션이면서 오히려 주연인 그녀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조연이며 시종일관 미스테리한 분위기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이 캐릭터의 피규어가 한정판으로 발매한 건 호러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 캐릭터의 입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워낙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중간중간 가짜 모형을 사용한 것이 티가 나긴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영화임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